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HEM 파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HEM 파마는 생명과학 박사 출신인 지요셉 대표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비렐름 홀자펠 교수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독자 개발한 플랫폼인 PMAS에서 나오는데요. 이 플랫폼은 사람의 대변에서 장환경을 복제시켜서 개인별 장환경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주는 일종의 스크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면 사람 임상 실험 없이 생체 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회사는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크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같이 볼게요. 우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쉽게 건강기능식품 추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회사는 마이랩이라는 서비스로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마이랩은요, 고객으로부터 분변, 대변을 채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를 분석해서 미생물의 다양성과 분포를 확인한 뒤에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나의 대변 샘플을 보내고서 20일가량 기다리면 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을 분석한 건강 분석지를 받을 수가 있대요. 요거를 토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추천을 해주는 거고, 이게 건강한 사람은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서비스는 글로벌 헬스 앤 웰리스 전문 기업, 세계적인 다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 아메이랑 손을 잡고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벌써 2만 건이 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분변 분석 키트만 3만 5천 개가량이 팔렸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구매 성장률도 140%에 달한다고 해요. 재구매율도 79.2%로 굉장히 높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은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데에 있을 텐데 글로벌 최대 네트워크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아메이랑 협력을 함으로써 돈을 벌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게 경쟁력이다. 그리고 아메이랑은 2020년 1월부터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20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일찌감치 아메이가 이 기술력을 좋게 평가를 해서 약 30억 원가량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 매달 최대 5,000명분의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여기에 더해서 아메이 대상으로 또 출시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파이토바이옴, 저는 처음 들은 용어예요. 파이토케미컬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을 결합한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파이토케미컬은 야채, 과일, 곡류 이런 식물이 생성을 하는 화합물인데 항산화, 항암, 항염증 이런 건강 증진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파이토케미컬을 작은 기능성 물질로 전환을 시켜서 생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이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더라도 뭐 같은 야채,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에 따라서 분포에 따라서 대사작용이 다를 수가 있고 효능 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PMAS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해주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따라서 분해율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분해력이 낮은 저반응자를 분해력이 높은 고반응자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제품을 만듭니다. 나아가서 앞으로는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 사업 쪽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LBP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특정 질환과 특정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후보 균주를 선별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회사의 PMAS 기술을 활용을 하면 특정 질환과 특정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관계를 동물이나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 균주를 선별하고 효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엄청 단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균쥐와 인간화 동물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GMP 생산시설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후보물질의 선별부터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 유효성 검증, 의약품 임상용 개발 이런 게 다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위탁 개발 생산, CDMO 대신해서 생산해주는 이런 사업까지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체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임상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쪽 신약 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장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론에 기반한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비반응군의 뇌염증 수치가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염증 수치를 낮춰서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래요. 약이 몸에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방식. 아무튼 우울증 치료제 후보물질은 지난달 미국 FDA 이상 임상 시험 계획서 승인을 받았고 이르면 4년 내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좀 멀었어요, 아직.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항문 괄약근을 보존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한테 생기는 기능적인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90%까지 높게 보고가 되고 있지만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약 80%가 이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 후보 물질은 지난 3월에 호주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그리고 매출 비중은 24년 반기 기준 마이랩이 52.34%, 파이토바이옴이 43.59%,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 쪽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고요. 자, 실적을 보면 적자 지속이고요. 아직 이번에 A와 BBB 등급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공모가 산정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회사는 27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어요. 근데 산정한 방식 자체보다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 자체를 조금 낮췄거든요. 보면 27년 추정 순이익 자체가 244억 원에서 205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고 피어그룹에서 휴럼이 빠지면서 적용포가 좀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또 평가액 대비해서 할인율까지 조금 높여주면서 이례적으로 공모가 밴드가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보통은 추정치를 바꿔서 평가시가총액이 낮아진다고 해도 할인율을 그만큼 낮춰 적용을 해서 최종 밴드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왜 추정 순이익이 낮아졌느냐? 마이랩 한국 서비스의 매출 추정치를 127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납품 단가의 인상률, 단가 인상률이 생각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고객 수도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지금 마이랩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또 공모가가 23,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정 전에 제출했던 밴드 상단보다도 높아져 버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수요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220.68대 1을 기록했고요. 225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는 탑런 토탈보다는 적고 에이럭스보다는 많고 이런 정도. 경쟁률이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것은 공모 규모가 160억 원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는 16,400원에서 19,000원을 제시했는데요.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에 분포했고요. 뭐 데자뷰 같네요. 특히나 23,000원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97.16%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21% 초과한 23,000원에 확정이 된 거고요. 확약은 건수 기준 0.22%, 수량 기준으로 0.29%밖에 안 됩니다. 모든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수요 예측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자, 그럼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539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되고 상장은 11월 5일 단독 상장 예정이긴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11만 5천 원.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9.80%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66.40%. 금액으로는 약 477억 원. 자, 이 기존 주주 구성을 보면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등을 포함한 1% 이상 주주, 그리고 1% 미만 소액 주주들, 구성이 다양합니다. 2019년 이후에 실시된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발행가액이 1,600원, 만원, 7,420원, 14,590원, 28,880원. 최근에 요렇거든요. 그래서 밴드 상단인 19,000원에 확정이 됐다면 28,880원보다도 낮은 거니까 조금 매력적인 공모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단을 초과해서 23,000원에 확정됐으니까 결국에 기존 주주의 단가는 전부 공모가보다 아래가 되었습니다. 엑시트 가능성은 커졌다. 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35만 주가 있는데요. 25년 4월부터 행사가 가능해서 바로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로부터 2년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늘 그렇듯이 경쟁률과 분포표는 좋고 확약은 거의 없고 유통 가능 물량은 29.80%, 기존 주주의 비중 66.40%로 매우 높고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77억 원, 아주 무겁지는 않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사이즈와 조건.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유통시총 400억 원대에서도 수급 상황에 따라서 상장일의 성과는 매우 갈렸습니다. HEM파마는 기존 주주 비중이 높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단독 상장은 장점이 되겠죠. 문제는 밸류로 따지자면 답이 안 나와요. 예를 26년 추정순이익 전혀 할인 없이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봐도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치는 13,518원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 공모가가 얼마나 고평가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순간인 거죠. 근데도 상단 초과가 나왔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기대 수익률 과연 어떻게 잡아야 하겠느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근데 수요 예측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가볍든 아니든 밸류가 고평가가 됐든 아니든 고가 기준으로 60% 이상은 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HEM파마가 단독이고 수요 예측이 또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거를 50에서 한 70%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기준 잡기가 아주 모호하네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을 해보세요. 신한에 17만 4,250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8만 7,125주밖에 안 돼요. 공모 물량이 매우 적고요. 신한은 온라인 청약 시에 200%에 해당합니다. 200% 등급은 11,000주까지 청약 가능, 증거금으로 1억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는 10주 11만 5천 원 필요하고요. 자, HEM파마는 청약 건수 22만 건 정도를 잡아봤는데 그래도 균등이 0.4주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뒤에 두 묶음 에어레인과 HEM파마는 유통 물량 측면에서 강점이 없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둘 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둘 다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적자 기업이고 27년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어요. 둘 다. 자, 그러면 사실 에이럭스랑 탐런 토탈 솔루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 메리트가 확실히 부각되는 건 탐런 토탈밖에 없거든요. 조건상으로. 그리고 에이럭스와 탐런 토탈은 둘 다 흑자 기업입니다. 현재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도 산정을 했고요. 얘네가 동시 상장이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쉽네. 아무튼 그래서 탐런 토탈의 생각보다 증거금이 많이 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종목을 또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HEM파마는 예상 경쟁률을 미리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공모 물량이 너무 적어서 이거 증거금 조금 많이 들어오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질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2.2조 원을 잡았는데 이거 굉장히 덜 들어온다고 잡은 거긴 한데요. 비례 경쟁률이 2196대 1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11,000주 풀청약 가정하고 기대 수익 계산해보면
50% 기준으로 57,500원, 60% 기준 69,000원이거든요. 4일치 3% 파킹 이자는 약 35,184원으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그래도 파킹 이자를 이길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증거금이 조금 더 들어오면 경쟁률이 또 급격히 높아져서 파킹 대비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HEM 파마뿐 아니라 지금 4종목이 다 환불이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4일 파킹 이자를 이길 수 있을지 청약 당일에 좀 잘 따져보면서 참여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에어레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4종목 예상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 한 변에 비교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자장가 잠아서 푹 좀 주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